농도 관찰을 해서 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농도가 진행되어 나온다 하면 거기에서 재차 두 번째 물을 진행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추출로 진행될 때는 앞에는 지금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끔, 이건 교반 현상이죠. 안에서 이런 그, 그 기포와 함께 발생하는 뒤집힘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강제로 유도해 가면서 진행을 해주는 게 앞에 뜸이에요. 뜸들이기, 그 지연식 뜸들이기라고 한 건데, 뒤에서는 이거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 방울씩 떨어질 때 이때 중요하겠죠. 이때 농도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이 콩은 현재 농도가 진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농도를 기준치는 10이니까 10의 기준치로 우리가 확인해보고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채워주는 물을 써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물을 써주는 거 중요하죠. 채워주는 물을 모르면 계속해서 주입의 물만 쓰게 되면 앞에서 일을 잘 해놓고 뒤에서는 그냥 묽은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서 일 잘하고 뒤쪽에서는 일을 망치면 안 되니까 주입의 물과 뿌리기의 물을 쓰는 의도가 다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출로 넘어갔을 때 더 정교하게 내가 관찰을 해야 되겠다 하면 추출 유속에 신경 쓰면서 저장 한계량에 현재 어느 정도의 구간에 와 있는가. 저장 한계량은 계속 지속적인 설명인데 여기 드립벽과 드리퍼의 내벽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림의 드립벽 사이에 물 고임 현상을 보면서 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면 더 기다리셔도 돼요. 왜냐면 이미 머금을 만큼 분쇄된 커피가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위에까지 지금 저장 한계량에 도달했을 때는 일정 부분 밖으로 밀어주면서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한 농축액을 먼저 밀어주니까 그걸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게 아래에 떨어지면서 농도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농도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추출량과 함께 농도가 많이 묽어졌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제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팅 할 때는 갓볶은 커피를 테스팅 하는 거잖아요. 갓볶은 커피를 테스팅 할 때는 더더욱이 이와 같은 시점에서 현재 더 이상 지금 현재 한번 여기를 보시면 농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야 잘 보였을 텐데 농도가 더 이상 진하게 앞에서처럼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게 판단이 눈으로 봐서 딱 서 있죠. 그러면 여기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빼주시고 뒤에는 좀 과감하게 물을 부어서 뒤쪽 거를 체크를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뒤쪽도 맛을 보시고 앞쪽도 맛을 보시고 그리고 농도의 기준이 있어요. 농도의 기준. 우리 농도의 기준은 TDS 10입니다. 10. TDS 측정기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 원액의 TDS 농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게 일이 잘 진행됐다, 진행되지 않았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나는 이게 맛있으니까 하던 대로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됐냐면 대회를 준비했어요. 대회 한 6년 정도 6년 6년 동안 대회를 멈추지 않고 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회라고 하면은 어떤 그 경쟁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농도 기준만 삼았거든요. 이 농도 기준만 삼았을 때 이제 여실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해서 그 농도가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더 좋은 농도가 반복적으로 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매번 하루하루 매일매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실수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농도가 좀 덜 나오는구나 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